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.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, 액세서리, 구두 등 의전 비용 예. 나아가서는 2018년 1월 1일 부처 장차관 신년 국정현안 워크숍 도시락 가격, 그때 도시락이 얼마나 비쌌으면 그걸 좀 알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납세자 연맹이라는 데가 있는데 맞습니다.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정보 공개를. 근데 청와대가 정보 공개 못 하겠다 하니까 그 취소 소송을 낸 거죠. 취소 소송. 거부 처분 취소를.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개하라고 지금 판결이 내려진 거죠. 일부만 제외하고. 아주 극히 일부만. 하라고 내려졌죠. 왜냐하면 납세자 연맹이 뭐냐 하면은 이제 국민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걸 국회가 감시를 못 하니까. 우리 국회의원들 워낙 무능해가지고.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스스로 그 감시하겠다는 건데. 그럼 청와대라는 데가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전부 다 움직이는 데 아닙니까? 그리고 거기가 어떤 진짜 국가의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돈 쓰였으면 이런 말이 못 나와요. 그렇죠. 그런데 우리 김정숙 여사 뭐 하여튼 의상이라든가. 의상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본인이 디자인 아닌가요? 돌아서면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요. 특히 해외에 나가면 그냥 참 의상이 아마 큰 박스 정도가 아니라 컨테이너 몇 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김정숙 여사의 어떤 해외 여행에서 어떤 성향을 볼 때 그 돈에서 혹시나 명품 이런 게 쓰인 게 아닐까. 그렇죠. 이걸 의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뭐 국가 기밀에 가까운 거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어요. 그래서 우리 공개 못 한다. 근데 행정법원의 정상규 부장이라고 그분이 이제 아주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밝혀라.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알아야 된다. 세금을 내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으로 본 겁니다.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주장이 기각된 거죠. 이건 국가기밀이라는 건 이죠. 대북 문제. 에서 뭐 어디서 국가 안전에 정말 그러니까 필요한 거. 그리고 대외 외교 문제. 이런 거 외교관끼리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그 돈을 쓰고 그게 밝혀져 버리면 어디서 만나고 누가만 다 밝혀지면 이거는 외교를 못 합니다.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외교관들끼리 만나서 그럼요. 선물도 이렇게 고가의 선물도 주면서 또 이렇게 맞아요. 접대를 해야 할 수도 있고. 전쟁 중에도 외교관들은 서로 접촉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그거는 맞다.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김정숙 여사의 평소 그게 아닙니까? 여사의 평소 씀씀이라든가 의상이라는 거 볼 때 우리 세금이 적정한 범위 내의 의상 이런 거는 인정한다는 거죠. 그런데 이 납세자 연맹에서 알고 싶은 게 혹시 과도하게 돈이 쓰인 게 있냐를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어. 거기 쓰이는 건 더 이상 안 된다. 그리고 이거는 꼭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이게 이제 한번 대법원까지 물론 가야 됩니다만은 아마 항소할 거예요. 항소하겠죠. 그건 당연히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있죠. 예전에는 그 국왕이나 그다음 집권자의 어떤 돈 씀씀이에 대해서 그냥 불문에 붙이고 아주 이거는 우리하고 국민들이 알아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있죠. 이런 걸 자꾸 공개하라는 겁니다. 각국이 이게 그 투명한 정부. 아니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우리가 법원도 그거는 보호해줘요. 그런데 지금 그 법원이 이야기한 거는 국익하고 관계없는 것 같다. 그렇죠. 지금까지 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그 저기 누구야 김정숙 특히 김정숙 여사를 갖다가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 뭐 의상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는 분 같아요. 신경을 안 쓰시죠. 남자들은 보통 그렇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김정숙 여사가 워낙 좀 화려하잖아요, 보면. 그러니까 이제 혹시 구두, 의상, 액세서리, 그런 것들이죠. 의심이 간다는 거죠. 핸드백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. 뭐 이렇게 가져. 에르메스 핸드백 같은 거는 4천만, 2억짜리도 있더라고요. 아, 그렇습니까? 모르십니까? 저는 몰라요. 몇 천만 원까지는 됐지만 억대로 가는 것은 그게 이제 한정판. 버킨 핸드백이 보통 에르메스에 나온 건데 그게 한 4천만 원 했는데 그 중에서 한정판이 있었어요. 몇 년에만 나온 거. 그게 2억까지 나갔어요. 그래도 이렇게 일단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공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 물러나 버리면은
그래도 공개를 하나요? 글쎄요. 아니,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뭐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겁니다. 정지 신청 안 하면은 즉시 해야 되니까. 예. 항소를 했으니까. 아니, 항소에서 대법원에서 결정 나더라도 예. 전직 대통령이고 다 그 시기에 국가기록원에다 갖다 내버리고 우리 모르겠다 이래 버릴 거 아닙니까? 이번에 국가기록원에 그거 싹 갖다 내볼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없다 하면은 그건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열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글쎄요. 그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. 근데 정직한 대통령이면 이 사람들 뭉개는 데는 아주 선수들입니다. 정직한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. 수사고 뭐고 그냥 뭉개는 거 아니에요. 뭉개고 시간 끌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김정숙의 옷, 야, 이 옷값이 얼마나 들었을까. 저도 궁금합니다. 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옷값이 뭐 얼마니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지 근데 않습니까? 저는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. 뭐 해외 갈 때는 무슨 침대까지도 끌고 가느니 어쩌니 뭐 비대도 뭐 금으로 했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런 건 진짜 국익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? 예,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판결 모든 걸 떠나서. 예. 또 하나는 뭐 전에도 참 다뤘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TV조선에서 특종 보도를 했었죠.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히 본인의 의상비 또 이발비, 안마비 이런 것들을 국회에 있는 카페 수익금으로 그냥. 광복회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수익금으로 다 썼다.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또 부인을 했는데 보훈처 이 감독기관 아닙니까? 거기서 이번에 다 그거 사실로 나왔죠? 예, 감사를 하니까 사실로 다 드러났어요. 참 이분은 앞에서는 반일몰이 그래가지고 이승만 뭐 백선엽 만익태 다 이 그랬죠. 민족 반역자고 저 국립묘지에 있는 묘 파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사람이 뒤에는 이렇게 파렴치 비리를 해도 되는 김원웅 거예요? 씨는 이게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지낸 사람 같더라고요. 군사 정권 시절에는 또 군사 정권에 가담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자리 다 하고 그다음 정권 바뀌니까 또 이제 왼쪽으로 가가지고 광복 회장 하면서 국회의원도 삼선까지 했습니다. 그러니까 김원웅 씨는 딱 인상 보면 참 영리하게 생겼더라고요. 빠르고 머리 잘 돌아가고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뭐 영리하고 빠른 건 좋은데 본인이 지금 밝혀졌지만은 이 정도가 있으면 본인이 딴 사람 욕은 안 해야죠.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딴 사람 티끌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한 건데 티끌도 아니에요. 지금 말씀하신 뭐 이승만 대통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역사가 평가하는 거고 한데 광복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. 6천만 원인가 뺐죠 아마. 비자금 조성하고 6천만 원. 그다음 1천만 원은 자기가 개인 통장으로 오고 돈 세탁해서 쓰고. 아까도 김혜경 씨 이야기 때 했지만은 이게 있죠. 그 건설업자들 비자금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 그 영수증 부풀려 가지고 돈을 많이 그쪽에 많이 지급하고 그 뭐 어디서 이제 물건을 1,000만 원치 사입하잖아요. 근데 2천만 원 끊어줘. 그러면 그쪽에서 있죠. 부가세를 제외한 그 1,000만 원에 대한 거 돌려줘요. 그래가지고 비자금 만드는 거예요. 건설회 회장들이. 제가 그런 사람, 뭐 S모 건설회 회장도 제가 재판을 그 중앙지법에 해봤는데 비자금이 60억을 만든 회장도 있더라고요. 현금으로만. 거기는 비자금을 현금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. 나중에 처적이 당하니까. 그런데 그걸 광복회가 했더라니까요. 그러니까 회장이 했고. 그 물건 사오는 거는 비싸게 사오고 주는 것도 비싸게 주고 그래 차익은 돌려받고 그래가지고 비자금 만들고 야 이게 일반 요새 그 기업이 그렇게 해도 욕먹을 짓인데 뭐 광복회라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 그분들 후손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단체 아닙니까? 그 자녀 장학금 만들겠다고 그거 카페 해주고 세금도 안 내고 임대료도 안 낸 거죠. 거기서 삥땅 뜯은 삥땅 뜯어가지고 참 이 윤미향 씨 문제도 그때 있었지만은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에 맡겨놓았단 말이 이 광복회는 정말 정확히 들여맞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광복해서 그러니까요. 회장이 이런 짓을 합니까? 밑에 사람이 본인은 이제 그 밑에 사람 여기도 A씨입니다만은
그 사람이 나한테 과잉 충성하려고 그랬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. 내가 돈을 쓴 것은 맞는데 그건 이제 그 양반이 돈 주면 A씨 자기 돈으로 줬을까요? 그랬다고 그러니까, 생각했겠죠. 충성하려고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돈 바치나 그렇게 생각. 그렇게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이 그랬을 리는 없고 여하튼 광복회라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참 옳은 단체라고 예. 이름 자체가 광복회 아닙니까?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수장이 되더니만은 이렇게 망쳐버리네. 광복회의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망쳐놓고 그다음 그러면서 양두구육이라 그러나요? 예. 그 속으로는 이렇게 나쁜 짓하고 겉으로는 마치 뭐 자기만이 어떤 민족의 선열의 을을 이어받은 듯이 그렇게 행위를 한다는 게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본래 안 믿었지만 이번에 완전히 그게 드러나 버렸죠. 그리고 그 4층에다가 며느리 조카 처조카가 운영하는 백산 미네랄이라는 또 골재사를 딱 차려놓고 차려가지고 광복회장 직인 딱 찍어가지고 뭐 정부 국방부다 공동단체 이런 데다가 여주시청이다 뭐 이런 데 갖고 골재 그 파도록 하시오 예.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협조공문 보내면 아이 광복회에서 왔는데 더군다나 이 김원웅 의원은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도 그냥 이렇게 감싸잖아요. 김원봉이 서운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술잔 한 잔 따라 올리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이렇게 나서니까 오케이 했을 가능성이 있죠. 그리고 이번 그 문서에도 지금 위조된 문서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도장 그게 찍으라고 하지도 않은 건데 찍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이분들이 이 광복회란 단체를 아까 우리 이재명 지사 권력의 사유화라 그랬잖아요. 예. 광복회란 조그만 권력 아닙니까? 그건 권력은 없고 명예만 있는 단체인데 이것마저도 사유화해가지고 예. 자기 치부를 한 대 썼다고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적인 임무를 맡은 분들이 어떤 국민에 대한 봉사, 그다음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국가의 품격의 상승 예. 이런데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의 단체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도 이제 무슨 월남전 참전자 협회 그게 회장 직무대행도 잠시 했습니다만은 이게 왜 이권 다툼이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예. 그게 전부 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진짜 희생당한 군인들의 어떤 위안 단체인데 얼마나 싸움이 심한지 그게 모든 게 이권이 많아서 그래요. 이권이에요. 그리고 그 이권이 어디서냐 보니까 저도 거기에 부회장 직무대행하며 보니까 결국 보훈처에서 주더라고요. 보훈처 지원금이 1년에 몇십억. 그다음 그 단체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행사, 있잖아요. 사업 이걸 사업을 전부 보훈처가 지원해줘요. 다 지원해주니까 예. 그래서 이권이 그러니까 엄청나니까 그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. 회장만 되면 예. 그런 이권을 또 분배할 수 있는 예, 자기 권한이 하는 있죠. 권한이 있으니까 예. 그래서 나는 노인회장도 마찬가지예요. 대한노인회장도 어마어마합니다. 그때 뭐 그 전두환 씨 장인인가요? 이규동 씨가 하고 그랬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어떤 여러분 그럴듯한 단체가 예. 나중에 어떤 그 장애, 예. 그 우두머리에 예. 어떤 일탈 행위 하나로 완전히 내분이 일어나고 추악한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 원래 설립 취지와는 전혀 엉뚱하게 그렇습니다. 그런 게 워낙 많아서 이번에 바로 그 김원웅 회장의 광복회가 이때까지 참 우리가 그 존중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어떤 참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. 그런데 김영원이 이 반응은 전혀 또 아주 그냥 생판이에요. 아니 보훈처가 내 명예를 훼손하는 짓을 벌였다. 이게 물론 이제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게 특정 어떤 집단의 그런 그 작용에 의해서 나를 밀어내려고 보훈처가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.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.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나오면 아이고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얼른 물러나야 할 그렇죠. 건데.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를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면 물러가야죠. 광복회 거기도 이제 개혁파가 있는 모양인데 개혁파에서 물러나라 해도 무슨 소리야? 내가 임기가 아직 멀었는데 물러나더니 이러고 있어요. 첫 번째 부인, 예. 예? 두 번째 발뺌, 예. 예, 이런 건데 김원웅 씨 똑같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가고 있습니다. 예. 여기도
김현웅 씨 사모님도 좀 조사를 안 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 가만히 이런 거 뒤를 보면은 사모님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, 참 씁쓸한 일입니다. 어떻게 광복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. 옛날 YS가 네. 우째 이런 일인가요? 그런 말을 했었는데 뭐 오늘 정말 다루진 않았지만 우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장하성 씨, 생각해야 됩니다. 장하성 예, 그 문제도 터졌지만 그 공직자들이 전부 다 무슨 펀드에 투자하고 그거는 그 왜 그 무슨 뭐 오해한 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고 하는 그 이야기 있듯이 그 정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돈이 있어 투자 안 해야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되는 게 이게 참 나라의 불행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다음 정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